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노무사 1차 객관식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무사 시험에서 경제학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노무사 1차 경제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차의 노동경제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 노동경제학에 기반이 되는 어떤 틀을 만들어 줍니다. 튼튼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2차 하면 노동경제학을 선택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동안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담되면 경영학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40문제로 바뀌게 되면서 경제학도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경영학도 만만치 않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 고민하세요. 노경에서 좀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길게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제학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래도 40문제 되었다 하지만 한 20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간평사나 공무원 시험 정도 수준의 되는 문제들, 그 이상 되는 것들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로 이제 미시 파트는요, 노동경제에 도움이 되는 노동시장과 생산요소시장, 그리고 탄력성, 균형, 이런 것들에 소비자 잉여, 아니면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이런 거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사실 노동경제학의 계산 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미시의 기초 관련된 것은요, 노동경제학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요, 문제은행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별로 문제를 모아놨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그 포인트별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패턴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되게 충분하고 풍부하면요, 조용히 고민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순발력 있게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패턴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경제 관련한 대비되는 문제들도 1차 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은요, 기출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노무사 1차 기출은요, 과거에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출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최근의 기출 준비하시면서 다른 시험까지 영역을 확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가 애시당초 약간 난이도 있게 출제가 돼서 지금 시험 스타일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언제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요약 노트와 이런 단권화된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객관식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한 번은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좋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 과목 시험 대상이 되는 과목들을요, 정해진 시간, 실제 시험과 같은 시간 안에 풀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런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 1장의 수요 공급 이론 중에서요, 수요 공급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같이 1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보통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막 강의를 보통 예전에 하고 또 막 그렇게 할 때는요, 보통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전략을 다르게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위에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문제가 어떤 경우는 좀 많고요, 막 한 30문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5문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파트별로 공부하고 문제를 찾기 쉽게 하려고 제가 파트별로 강의를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시간이 한 15분 짧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막 1시간 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1차 시험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에 따른 변화로 구분이 된다. 이때 수요 곡선 자체 이동에 따른 변화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요함수를 살짝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x제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x의 가격, y의 가격, 뭐 소득,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러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x제에 여기 나와 있는 가격과 x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마이너스 관계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요. 여기에 x의 가격을 놓고요. x의 수량을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Q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곧 대응되는 주어진 가격에 대응되는 Q를 연결한 곡선이 디맨드 수요 곡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그때는 이 곡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곡선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앞에서 양자를 붙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주어진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변하면 이거는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 왜냐면 가격이 주어져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정상제라고 하면 소비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봤냐 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재화의 가격 이외에 나머지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1번에 미니스커트의 유행이라는 게 바로 기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니스커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니까 미니스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요. 자, 소득이 변하는 거,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요. 따라오셨죠? 스토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류 독감에 따른 닭고기, 다른 재화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YJ인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요. 자, 이렇게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이거는 대체 효과냐 소득 효과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음 4번 지하철 요금에 따른 택시 서비스.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택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하철 요금 다른 재화의 가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5번에 보시면 채소 가격 상승에 따른 채소에 대한 수요. 채소에 대한 수요인데 채소 가격이 변하면 X에 대한 수요인데 X의 가격이 변하니까 이거는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은데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제이고요. 여러분, 보완제라는 것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재화를 얘기합니다. 같은 배를 탄 거야?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베이글과 베이컨은 같은 배실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사가 되는 게 베이글, 크림치즈, 그리고 베이글, 베이컨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베이글을 놓고요. 크림치즈와